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인스타그램의 이야기를 담은 사라 프리어의 노필터입니다. 인스타그램이 한 번도 남의 것이었던 적이 없는 남자와 인스타그램이 한 번도 내 것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 남자가 만나 엄청난 폭발력을 만들어내며 세계 2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키워낸 이야기입니다. 케빈 시스트롬은 인스타그램을 만들었고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을 창조했습니다. 케빈은 평범한 모범생이자 직장인에 가까웠지만 무엇이든 직접 해보는 실행력을 가지고 있었고 작은 차이에서 큰 의미를 읽어낼 줄 알았습니다. 스탠포드 재학 시절 케빈은 마크로부터 더 페이스북.com에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고 인턴 생활을 하며 훗날 트위터와 스퀘어를 창업한 잭 도시를 멘토로 만나게 됩니다. 졸업 후 구글에 입사했지만 이내 이직을 했고 개인적으로 버븐이라는 친구 간의 이동 계획과 사진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버븐이 사진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피봇하며 드디어 세상에 인스타그램이 나왔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어느새 기업과 브랜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출시 후 불과 3개월 만에 펩시와 스타벅스가 들어왔습니다. 그해 여름이 되자 저스틴 비버가 인스타그램에 등장하며 이용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3월 트위터는 두 번째로 인스타그램 인수를 시도했지만 불발로 그쳤고 불과 한 달 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크는 인스타그램이 비록 지금은 작지만 충분한 자금을 수혈하고 나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았고 이것이 페이스북에도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매각의 이유를 묻는 이사회와 투자자들의 질문에 케빈은 4가지 이유를 답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주식 가치는 앞으로 더 올라갈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입장에서도 큰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독립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매각 후에도 케빈은 인스타그램을 본인 사업으로 생각하며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페이스북의 조직 문화가 인스타그램의 문화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스타그램이 한 땀 한 땀의 정성과 고유성의 시간을 쏟아 고객의 취향과 경험을 충족시켜주고자 했다면 페이스북은 지표와 목표 그리고 데이터로 대변되는 운영 방식을 통해 광고 판매를 극대화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케빈에게 주커버그는 당분간 돈 벌 걱정은 말고 성장에 집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마크 주커버그는 다음 인수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스냅챗이었습니다. 에반 슈피겔이 만든 스냅챗은 기본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부정하며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이 디지털상에서 본인을 관리하기 위해 너무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로 인해 소통의 재미 요소가 사라진다는 것이 에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는 10대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2013년 중반 인스타그램이 이용자 1억 명을 돌파할 즈음 주커버그는 케빈에게 인스타그램의 광고 수익 기회를 검토해달라고 말했고 그의 인스타그램은 첫 광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패션 산업과 셀러브리티 커뮤니티를 두루 발굴하며 새로운 셀럽 문화를 만들어냈고 인플루엔서로 대변되는 새로운 층이 등장하며 브랜드 제품을 포스팅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인스타그램이 성장할수록 페이스북의 매출 압박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은 인스타그램의 압박감에 젊은 층은 스냅챗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스타그램이 지나치게 유명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탓에 일반 이용자들의 포스팅은 점차 줄어갔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더 편하게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4시간 후 포스팅이 사라지는 인스타 스토리를 출시했습니다. 인스타 스토리는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스틴 팀벌레이크, 레알 마드리드, 포뮬러 1 등 많은 유명인과 단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바로 교황도 인스타그램에 들어오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2017년 하반기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6억 명을 넘어섰고 페이스북의 도움으로 광고 매출 또한 급성장했습니다. 한편 2018년에 들어서며 마크 주커버그와 케빈 시스트롬의 힘겨루기는 절정을 향해 갔습니다. 마크는 회사 내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인스타그램에 유독 적은 채용 인원을 허락했는데 그는 인스타그램이 더는 독립적이기를 원치 않았고 이제 인스타그램의 성공이 페이스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 뉴욕타임즈가 페이스북의 고객 데이터 유출 사실을 폭로했고 이것이 모두의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후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고 케빈 또한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추가 인력을 요청했지만 마크는 이마저 거부했습니다. 2018년 6월 인스타그램은 드디어 이용자 1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얼마 후 진행된 페이스북 실적 발표에서 마크는 인스타그램의 이용자 10억 명 돌파 사실을 알리며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가 매우 성공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는 이제 인스타그램이 충분히 커졌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모든 지원을 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케빈은 다시 한번 인스타그램의 성공이 벌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며 케빈은 전혀 생각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리더십 코칭을 받고 더 나은 CEO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는 결국 보스가 아니었습니다. 케빈은 멈춰섰고 육아휴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서야 사무실로 돌아왔고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케빈은 페이스북에서 리소스, 독립성, 신뢰, 그중 어느 것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케빈과 마이크가 떠나고 얼마 후 인스타그램은 브랜드를 인스타그램 from 페이스북으로 변경했습니다. 2019년 인스타그램 매출은 페이스북 전체 매출의 4분의 1을 넘어섰고 이는 기업 인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 아래에서 더 많이 성장했고 인스타그램의 투자자들도 페이스북도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스타그램의 두 창업자는 떠났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일까요? 케빈은 대학 시절 피렌체로 떠난 짧은 사진 유학에서 만난 선생에게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그는 본인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메라를 사서 들고 갔는데 정작 선생은 케빈의 카메라를 구석으로 치웠고 대신 홀가라고 하는 장난감 같은 카메라를 건네주었습니다. 정사각형의 사진만 찍을 수 있는 카메라였습니다. 그리고 선생은 의아해하는 케빈에게 말했습니다. 이로부터 정사각형이라는 제한된 프레임 안에서 창의력을 발휘해 멋진 사진을 찍는 일의 가치를 깨달은 케빈은 이를 인스타그램에 녹여냈습니다. 이는 인스타그램의 핵심 정신이 되었고 많은 이용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케빈은 더 정제되고 더 예술적이고 더 멋진 것을 지켜내기 위해 대중성보다는 고유성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가치 있게 생각하는 바를 지켜가는 모습은 언제 봐도 참 멋집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케빈은 페이스북과 잦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페이스북은 세상을 연결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는 회사였습니다. 연결하기 위한 모든 방법에 최선을 다한 마크와 고유성을 지키고자 한 케빈 사이의 충돌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바라본 고객에 대한 정의는 서로 달랐습니다. 케빈이 바라본 고객은 분명한 취향과 선호를 가진 유명인 전문인들이었고 주커버그의 고객은 숫자로 쉽게 치환될 수 있는 폭넓은 모두였습니다. 고객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서비스의 모습뿐 아니라 그 방향성과 규모, 그리고 본질적인 목적까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마크와 케빈 사이에 발생한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는 고객의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인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충돌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